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마음여행, 마음근육 코치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목소리로 마음여행 2기 여행자님들이 매일 마음일기 써주시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봤어요. 네, 질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화에는 잘 빠져요. 딴 생각 없이 오직 영화에만. 하지만 왜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될까요? 눈으로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면서도 귀로는 다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 일상은 늘 오디오 더빙이 화면과 맞지 않은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답니다. 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자신감과 용기를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읽은 내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신용을 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동원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왜 극장에서는 집중이 잘 되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될까요? 바로 세팅, 환경 때문입니다. 모든 방해 요소가 전략적으로 차단되어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관입니다. 그럼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집중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즉,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둘째로, 목표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즉, 굳이 극장에 가고 돈을 냅니다. 표를 사고, 가기까지 교통비가 들 수도 있겠고요. 시간과 돈의 투자가 있죠. 세 번째로,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환경, 장소를 세팅합니다. 네 번째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고 또 목마를 걸 대비해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죠. 그리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놓습니다. 혹시 까먹었더라도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놓으라고 영상이 나오죠. 즉, 화장실, 목마름, 핸드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모두 미리 차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워집니다. 오로지 스크린만 밝게 빛이 나지요. 즉, 목표만을 위한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된 곳이 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커다란 화면과 더불어 완벽하게 세팅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음향 효과로 인해서 영화의 감동이 극대화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혹시 혼자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자리에 누군가가 없을 때, 즉 혼자서 영화를 보면 배로 집중이 잘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환경과 목표와 방해 요소가 차단된 곳에서 어떻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을까요? 극장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했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비교해서 영화에 몰입이 잘 되셨나요? 아마도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한 특정한 공간 세팅을 하셨었나요?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셨었나요? 목마르거나 배고플 걸 대비해서 음료수나 간식을 옆에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그리고 영화 시작 전에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만드셨나요? 그리고 불을 끄셨었나요? 혹시 영화를 보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하진 않으셨나요? 오로지 영화만을 보기 위한 시간이셨나요? 요약하면 다른 화면이나 다른 사람, 소리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세팅을 만들고 영화를 보셨었나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집에서 영화를 보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보셨겠죠. 그런데 이건 비단 넷플릭스 영화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잘 안 될까요? 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몰입이 안 될까요? 그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입을 요구하는 공부하기, 일하기, 책 읽기, 글쓰기와 같은 시간에는 되도록 멀티태스킹을 피해주세요. 매사에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원하신다면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당신이 하는 일을 각각의 프로젝트로 생각해 주세요. 요약하겠습니다. 최대치로 성과를 얻고 싶다면, 즉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첫째로 목표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얼마만큼 일을 하실지 정해주세요. 두 번째로 환경을 세팅해주세요. 가능한 한 특정 공간을 지정해서 미리 정리해주세요. 셋째로 방해 요소를 미리 차단해주세요.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시고 음료수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동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드려주시고 만약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은 미리 방해하지 못할 수 있는 공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놔둬주세요. 그리고 대낮이라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시고 조명을 사용해서 일하는 공간만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시간이 끝나서 일이 끝나면 반드시 휴식을 꼭 취해주시고요. 모든 프로젝트마다 말씀드린 1번에서 6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몰입하기로 했던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방해가 있었다면, 집중을 잘 못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것을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겠죠. 가족들에게 내가 몰입해서 작업을 하고 싶으니 특정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고 서로 응원해 주세요. 방황도 습관입니다. 방황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결단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환경을 세팅한 후 바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좋은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반복해주세요. 원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결단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환경을 세팅한 후 바로 시작하세요. 혹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체크해보고 싶으신가요? 백만장자 메신저의 브랜든 버처드의 하이 퍼포먼스 인스티튜트에서 5분 이내로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19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하이 퍼포머 탑 15%의 평균값이 4.76이라고 합니다. 점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습관을 갈고 닦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성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보기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챙김 수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마음여행, 마음근육 코치 빅토리아 드립니다.